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공지사항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번 달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구로에 있는 책다방에서 저의 책 나는 왜 항상 당하기만 하는 걸까 북토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수의 독자분들과 오붓하게 소통하는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자세한 안내는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돌리니까요, 감독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대대님 오늘 불쾌한 일이 있어서 글 남겨봐요. 백화점에 있는 명품샵에 갔는데 가방 보러 왔다니까 위아래 훑더니 그냥 무표정하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가방 몇 개 탁탁 내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나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디자인도 볼 수 있냐니까 이거 말고 없다라면서 귀찮다는 듯이 말하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나왔습니다. 분명 다른 가방들도 많이 있었는데 후후후. 또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직원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명품샵 직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저 고객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응대로 소홀하게 한다. 대부분의 명품샵 직원들은 안 그러겠죠.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연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명품샵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샤넬 매장이었는데 그때 와이프랑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 선물로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와이프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 와이프가 소박한 성격이라 매일 해진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간 건데, 문제는 저도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명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사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세 같은 것도 전혀 몰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샤넬백이라고 하면은 뭐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가서 가격표를 보니까 웬만한 게 3, 400이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랬지만은 내가 너무 티내면 창피하니까 와이프한테 가방 보면서 와, 이런 것도 300이나 하네, 와 진짜 비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옆에서 응대하고 있던 직원이 푹 이렇게 웃더니 고객님 이 디자인이 제일 싼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 직원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농담으로 말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 가격을 보고 놀라는 걸 보면서 저를 우습게 봐서 그렇게 비꼬아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와이프는 그 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구매하려고 하니까 그 직원이 달려와서 이걸로 하시겠어요 하길래 저 뒤쪽에 보니까 고객들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환하게 응대하고 있는 직원이 보이길래 저는 저분한테 구매할게요 라고 하고 그분에게 안내를 받고 구매했습니다. 그 직원한테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또 하나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향신문사 인턴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하루는 동방신기가 인터뷰 촬영 온다는 거야. 그 당시 동방신기는 막 데뷔를 해서 확 뜨면서 탑을 향해서 가고 있던 아이돌이었는데, 근데 제 사촌 동생이 동방신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동방신기 오면은 사인 받아야겠다라고 있었는데, 그 동방신기가 왔어요. 왔는데 그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말 매너가 좋은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심지어 저 같은 인턴에게도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데, 와 정말 이분들은 실력도 외모도 매너도 인성도 훌륭하시구나. 근데 웃기는 거는 같이 따라온 스타일리스트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너무 싸가지고 없는 거야. 야기야 에어컨 좀 줄일게요, 우리 애들 감기 걸려요, 이거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세요. 또 사진작가 선배가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딱딱 말 끊으면서 그건 좀 곤란하고요,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된 거라 패스할게요,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 지들도 박봉으로 일하고 있는 일기 직원들이면서 뭘 저렇게 지들이 위인 것처럼 행동하나. 뭐 아무튼 그래도 전 사인 받아야 하니까 비는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멤버들 다 메이크업 받으면서 인터뷰 준비 중이었는데, 그 분장실 밖에 테이블에 스타일리스트랑 영웅재중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 사촌 동생이 너무 팬이라서 그런데 사인 좀 부탁. 그러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스타일리스트가 자기야 안 돼요, 저희 지금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요? 하길래 영웅재중 그분이 정색하고 누나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하더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바로 종이에다가 친절하게 사인해줬어요. 전 그래서 그 이후로 동방신기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영웅재중님. 사인이 진짜 안 되면은 사인은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사람을 완전 벌레 취급하면서 자기야 안 돼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꼴값 도는 인간들 진짜 많아요. 또 기억하는 게 제가 홈플러스 점주할 때 이야기인데, 그때 동네가 방배동이었어요. 저희 매장 근처에 한 비싼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배송이 많아서 배송기사님이 소화 못하니까 제가 그 아파트로 배송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홈플러스 차 몰고 갔는데 게이트에 경비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차를 세우더니 위아래 훑으면서 어이 어떻게 왔어? 몇 동 몇 호 배송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있다 나올 거야? 배송만 하고 그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그런 식으로 하대하면서 반말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어르신들한테는 정중하게 대하거든요, 아무리 매너가 없어도. 근데 계속 그렇게 하대하면서 반말하니까 저도 좋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초면인데 왜 그렇게 반말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한참을 째려보면서 말없이 게이트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까 사연자분이 주었던 그런 명품샵 직원 같은 부류인 거죠. 만약에 그 아파트가 허름한 아파트였다면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경비 아저씨가 며칠 뒤에 매장으로 와서 물건 사러 왔어요. 이렇게 계산해드리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계산할 때는 또 그렇게 소심할 수가 없어. 근데 얼마예요 하니까 아 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때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반말로 화대하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괴리감이 느껴지는, 자, 이렇게 명품샵 직원이든 유명 아이돌의 스타일리스트든 뭐 비싼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알량한 권력의 착각.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별것도 아닌 알량한 권력에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명품샵의 직원이면 손님이 물건 보려면 자기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계산도 자기 앞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권력을 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촌 서강대학교 근처 지나고 있었는데 그 방송국 팀이 와서 한 길을 막아놓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사람들 보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촬영이라는 건 자기들이 자기 일 때문에 찍는 거지 그게 지나가는 행인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지들이 점령군인 양 행인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저기요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요, 아줌마 거기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통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지네가 아쉬워서 찍는 거면은 행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제한다라는 그 알량하다 못해 하찮은 권력에 지가 거기에 빠져서 막 휘두르는 인간들인 거죠. 동방신기 스타일리스트 직원도 사인 받으려면 자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 취해 있는 거고, 그 경비 아저씨도 이 아파트를 지나가려면 나의 허락이 필요하다에 빠져있는 그런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있다. 그 진상 피우는 손님들도 비슷한 심리예요. 그 자기가 돈 쓰러 왔다는 그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권력을 맛보고 싶어서, 그리고 종업원이 숙이고 들어오니까 자기가 뭐라도 됐냐 꼴값 부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지심과 보상심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에서는 평범하거나 부족한 인간인데 이 샤넬 매장에서 샤넬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같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뿌듯함에 취해서 보상심리가 생기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아까 사연 주신 그 무례한 명품샵 직원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또 동방신기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마치 남의 명함이 자기의 명함인 양 착각하는 부류인데, 동방신기가 특별한 존재인 거지 스타일리스트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방신기랑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동급이 됐냐 이런 식으로 우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인간들 적지 않게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연봉이 3천인데 일 때문에 월 3천 버는 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월 3천 버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꼴값 떠는 인간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모시다 보면은 본인도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 기생충에 나오는 그 파출부 아줌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벌집에서 파출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재벌 된 양,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리만족의 심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품샵 직원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 매장의 직원들보다 인센티브가 세니까 많이 가져갈 수는 있어도 전혀 부자가 아닌데, 자기가 명품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마치 본인이 그 세계의 주인공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샤넬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 브랜드의 일부야 라고 느끼는 생각으로 우월감 느끼는 거예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에 나오는 그 에밀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 최고의 럭셔리 잡지사의 유명한 편집장의 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동급의 사람이 되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주인공이 세컨드 어시스트로 오니까 엄청 건방 떨잖아요. 넌 세컨드 비서고 내가 메인 비서니까 너와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야 라면서 정말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봤자 막상 편집장이 오면 쩔쩔매는 똑같은 월급쟁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허세를 부리고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있거든요. 이 명품샵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잘난 척하는 직원보다 슬리퍼를 신은 행색이 초라한 분들에게도 웃으면서 다가가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이 훨씬 자존감도 높고 열등감이 없는 분인 거죠. 사실 서비스 직종이라는 게 저도 오래 있어 봤지만 물건 파는 게 아니라 태도를 파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명품 다루고 있으니까 내가 명품이네?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결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브랜드, 그 매장 뒤에 숨어있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열등감이 많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라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아니면은 뭐 직접 그 직원한테 불쾌하니까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그 위에 사람한테 정식적으로 컴플레인 걸면 돼요. 그런 미성숙하고 열등감 많은 일개 직원에게 화내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직원은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직원은 내가 아니어도 반드시 다른 고객과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커리어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딴 마인드면요, 서비스직이 아니어도 어딜 가든 어떤 일도 제대로 잘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다른 직장에 가든 자기 사업을 하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저런 가짜는 꼴값은 떨지 말아야지 라면서 반면교사 삼으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오늘의 한마디, 나의 가치는 나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